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기 4주차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오늘은 항상 저한테 답변해 주시던 이제 병진님 말고 오늘은 제가 1, 2번 한번 주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1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번은 많이 길죠, 일단 네. 문제가.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 문제를 다 읽기보다는 아래 물음을 보면서 이런 거를 물어보는구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위에를 읽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뭐 특별한 상황을 지금 가정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읽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사안형 문제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은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답안은 제가 쓴 답안이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답안에서는 사업 인정의 의의랑 법적 성질도 처음에 써준 다음에 공익성 검토에 대해서 쓰셨는데 저는 배점 문제 때문에 사업 인정은 좀 배제를 하고 공익성 검토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성 검토에는 두 가지 심사 기준이 있는데 형식적 심사랑 실질적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써줬고요. 보게 되면 형식적 심사는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먼저 사업의 적격성과 그리고 토지보상법 4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 시행 절차 및 의견 수렴의 절차로서 하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 심사는 총 6가지 맞나요? 일단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아, 있죠. 두 개로. 아, 네. 그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의 공공성.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 근데 이 중에는 뭐 시행 목적 아니면 공공성 아니면은 뭐 시설의 대중성도 있고 기타 뭐 사업 시행자의 유형과 목적 그리고 상위 계획의 부합 여부가 네, 사업의 공동성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수용의 필요성은 네,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뭐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사업 수행 능력을 검토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수행 능력은 우리가 여기 밑에도 써 있지만 2009도 1501에서 골프장 그런 판례에서도 있듯이 사업 시행자의 수행 능력에 관해서 나온 공익성 검토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안 읽고 바로 답으로 가서 사안 해결로 바로 와버렸는데 어,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뭐 주민 대표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사업을 좀 취소해달라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업에 대한 위법성 또는 그런 공익성 때문에 공익성 검토를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안을 보면은 공익성 검토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제협의 보완 요청 및 부적정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이며 최근 법 21조 2항 내지 8항 신설 규정은 무분별한 공익사업 확대 제한 사업 인정 의제 절차의 개선에 도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뜻으로 사안 해결을 쓴 건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이게 이제 소물음이 네 개가 있는데 사실 이 소물음은 각 문제 아니, 지금 이 해당하는 문제에 다 목차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취소 소송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제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볼 때 그러면 이 사업 인정이 먼저 공익성 검토 측면에서 어떤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원고 적격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위법성 여부 그렇게 나가는 거라서 지금 이제 배점이 5점인데 뭐 물론 이제 뭐 선택하기 나름이겠지만 여기 1번에서 바로 지금 사안의 해결을 쓰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은 아, 살짝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1번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그쵸. 아, 이런 게 있다. 공익성 검토에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여기에서 그, 뭐, 절차 개선에 도모한 것에 뭐 취지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약간 조금 오버행동 아닌가. 네, 분량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내용 전개상으로도 조금 음,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네, 드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번 물음은 일단은 가장 포커스인 공익성 검토를 중점적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물음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해서 물음 2를 갖고 있는데, 이 원고 적격은 취소 소송의 대소원 전기간피 중에서 중요하다고 하셨던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고 적격이 당연히 있을 거고 협의의 협의 소임, 수위 그리고 제소기간, 네. 그리고 기- 그리고 하나가 더 피고 적격. 뭐, 네, 뭐 피고 적격이 될 수도 있고 대상 적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원고 적격 협의 소액 제소 기간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이라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면 남소 방지의 취지가 있다. 네, 너무 행정법 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원고 적격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남소 방지의 뜻을 몰라서 남소 방지를 찾아봤는데, 이 남소 방지가 이 소송을 막 제기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남소 방지가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남소 방지의 뜻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원고 적격은 계직구 간사경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원고가 될 수 있는 게 타당 하나,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이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맞는데 이게 지금 이제 문맥상 그다음에 이 기승전결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물음은 분명히 인근 주민들의 그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지만 그 이제 돈영님이 써주신 이 답안은 그냥 이제 그 내용을 외운 거예요. 법률상 이익은 어떤 때 있는지 그냥 그 판례를 낸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좀 넣는다면은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한 판례 뭐 2006도 330 새만금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점점 공권의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법률상 그 이런 원고 적격 아니면 법률상 이걸 인정하는 게 확대되고 있다. 관련된 판례를 넣음으로써 인근 주민들도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런 내용을 써주면 조금 더 이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계집구 간사경 있으니까 이거 바로 넣어야지 약간 하고 직관적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약간 갑자기 이게 들어왔다는 거는 아 이 사람 그냥 외운 거 썼구나 이런 논리상의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좋게 배점에 맞는 답안을 쓰려면 이제 인근 주민들이 원고 적격이 있는지 그런 사안을 넣어서 외운 거를 같이 쓰는 게, 그렇죠. 아, 왜냐면 물음이 지금 그거니까 인근 주어를 주민들 빠뜨리고 그냥, 그냥 원고 적격 인정되는 판례를 쓴 거죠. 이해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또한 또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틀렸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물음에서는, 보충적으로 써줄 필요가 있다. 이 물음에서는 묻고자 하는 것에, 묻는 것의 답변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을 썼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조금은 사안 해결에서 그 물음을 조금 녹여서 썼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차난 등으로 인해서 개별적, 직접적, 그리고 구체적 이익이 인정이 되고, 또 2006도 330 새만금 사건의 새만금 판결은 그 주민 주민 밖이 아니라 지역 지역 밖에 밖에 있는 있는 주민도 원고 적격 인정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2006도 330을 같이 써주면서
네, 이렇게 물음이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안의 해결이라는 거는 이 전체 문제의 사안의 해결이라서 마지막에 정말 그 마지막 로마자에 한 번을 쓰는 거고 보통은 뭐 사안의 경우 이런 식으로 뭐 소물음별로 소결을 써야 될 때는 그렇게 쓴다라는 그러면 얘기를 이것도 사안 해결이란 저 키워드를 지우고 그냥 의뢰 원고적격 인정 여부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소결 아니면 뭐 사안의 경우 왜냐면 이거는 직접 저렇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어봤으니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은 해야죠. 이해했습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은 집행정지와 위법성 판단 및 정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업 인정에 위법하다고 주장해서 그 사업 인정에 대한 그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랑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 위법성을 판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대해서 검토하라라는 물음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정지를 어떤 건지 써줬고 그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같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어, 집행정지는 이게 두 문자로 공증 개처 개처 섬긴 공본. 그래서 적극적 요건에는 본안 소송이 계속적일 것, 그리고 처분, 위법한, 존재. 존재. 위법한 아니, 처분, 처분이 존재할 것. 처분이 존재할 것, 그리고 손.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처분 등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손해가 막대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회복하기 손해가. 어려운 손해가 네.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취소 소송을 집행정지를 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이 직접 적극적인 요건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요건인 공보는 공익성? 잘 외워보겠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그리고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슬 요건으로 네, 한다. 여건으로 한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취소 소송이 똑같이 계속 중이고 처분도 존재하고 그리고 사업 인정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손해도 있고 빨리 손해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 정지를 할 적극적인 요건이 다 충족이 되고 그리고 소극적으로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의 판단 정도도 같이 써줬는데 이때 사업인정의 의의 취지 요건을 같이 써줬고요. 그리고 사업인정의 위법성 판단과 그에 대한 정도를 써줬는데 위법성 판단 정도는 비례 원칙을 같이 준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뭐 역세권도 아니고 오피스도 없는 등 적합성의 원칙 결여되고 그리고 큰 주차난으로 국민의 이익의 침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고 판단되며 중대 명백설에 따라 중대성은 인정이 되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거는 제가 혹시 말하면 좀 베타담화는 좀 참고해서 쓴 건데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중대 명백설에 따라 중대성이 인정되나 이게 어떤 뜻으로 이해할까요? 일단 그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 원칙이 이제 적필상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적합성,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성의 원칙에 상당성의 원칙.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사업 인정을 통해서 오피스를 청년 임대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인근 주민이 받는 침해 정도가 너무 크니까 이로 인해서 그 청년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그래서 상당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니 비례 원칙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위법성을 먼저 판단을 한 거고 위법이냐 아니냐를 그다음에 이제 정도는
학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위법성 판단은 중대 명백설이라는 이제 학설을 통해서 항상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런 하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하다. 그쵸. 중대하다. 근데 이제 명백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게 그럼 명백한 하자냐 아니냐인데 그냥 그러니까 막 절차 뭐 이런 걸 떠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정도로 된다. 문제가 된다 하면 그건 무효. 근데 그게 아니면 중대한 하자는 맞지만 명백하지는 않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돼서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명백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취소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다음에 명백하게 되면은 무효가 돼서 아예 사업 인정이 없었던 걸로 백지화가 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당 공익사업이 위법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공공복리로 인해서 사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정 판결이라는 것을 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법 기본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 사정 판결도 요건이 먼저 사정 판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위법된 것은 맞으나 어 위법한 것은 맞으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 원고가 한 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그런 걸 사정 판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것은 맞으나 취소할 수 없는 소송을 그냥 기각시키는 그런 게 사정 판결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문자로 이제 원인 취 공각 해서 이제 그렇게 외우고 있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해주시고 이제 그 법치주의의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제한 요건이 따른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했으니까 이게 위법하다라는 내용을 판결서에다가 써줘야 나중에 이 원고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법치주의 그 말이 이제 법률 적합성의 원칙의 예외라고 이해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정 판결을 사안에 접목을 시켜보면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 변경을 해야 될 필요와 그런 발생한 공공복리에 관한 사태를 비교교량해서 공익이 더 크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사업 인정은 그대로 쭉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업 인정을 이제 취소하는 쪽으로 갈 건데 사정 판결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국가배상 쪽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위법했고.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사정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외운 게 있잖아요. 국가배상 하면은 그래서 하면은 네. 형식적 아니요 그 두 문자로 외울 때 항고적 상손이 정보적 상손이 아직까지 못 외웠어요. 네네네네. 아무튼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법하다 하면은 그 위법하다라는 내용을 그 판결서에 써줘야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스. 네. 이렇게 1번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여기에 사안의 해결해서 지금 물어봤던 것들에 대해서 물음 1, 2, 3, 4의 내용들 결론들을 한 줄씩 넣어서 끝. 예스. 네, 그 끝. 끝. 물론 뭐 이 사안의 해결이 따로 들어가야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1번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 2번 근데 넘어가기 전에 좀 해보시니까 어때요? 처음 써봤는데 되게 어렵고 그리고 뭔가 외운 내용, 읽고 이해한 내용을 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제가 맞는지 확신이 안 나니까 말하면서 좀 조심하게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은
완전 수용과 잔여지 수용에 대해서 나온 문제고, 그리고 잔여지 수용 청구권과 완전 수용 청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음 1을 보게 되면은 완전 수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동법 시행령 39조에 있는 잔여지 수용 청구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제 2번은 완전 수용에 대한 각하 재결과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거부 재결 처분에 대하여 어떤 권리 구제를 하여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물음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완전 수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완전 수용이, 그러니까 토지를 전체를 다 처음에 안 하고 일부분만 해서 그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장애가 있어서 그걸 모두 수용하는 그런 건가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잔여지 잔여지의 주권 수용이고 같은 이제 우리가 완전 수용은 3형건 해서 외우잖아요. 이제 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3년 이상 쓴다거나 아니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맞습니다. 이 토지를 그냥 다 수용해 줘라. 음, 근데 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논점의 정리를 써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 수용, 잔여지 수용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 수용의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확장 수용에는 이제 이 두 개랑 이전 이전 수용까지 수용. 해서 총 세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짧게 써주고 그 중에서 완전 수용이랑 잔여지 수용에 대해서 논하겠다 해서 그렇게 좀 해도 조금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추가를 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완전 수용의 요건에 대해서 의의랑 법적 성질 요건에 같이 써줬고요. 그리고 사명, 네. 그리고 여기 그 지금 법적 성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쭉 썼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분리를 시켜주는 게 아, 여기를 띄어쓰기를 줄 띄어쓰기를 써야 그래야 이제 그 채점자로 하여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눈에 확 들어오지. 그러면 한 목차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새로 목차를 쓰는 그냥 말씀. 띄어쓰기를 하는 거죠. 네. 새로 목차를 만들지 말고. 여기 가서 법적 성질에서 예를 들자면 어차피 이러면 다 틀어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리고 여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쓰지 말고 완전 수용의 의 쓰고 한 칸 띄고 법적 성질. 여기는 완전 수용의 의 아, 해서 한 칸 띄고 완전 수용이란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그냥 아, 이렇게 1 해서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쓰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완전 수용의 법적 성질하고 한 칸 성질하고 띄고 판례는부터 시작해서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잔여지 수용 청구 요건에는 어,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부분이 편입이 됐는데 이게 대농 교종이 그 요건이에요. 네. 대농 시행령 교종. 39조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100m 중에서 70m만 편입이 되고 나머지 30m가 남아 있는데 30m를 원래 쓰던 것처럼 못 쓰니까 애초에 이것도 다 그냥 수용해라 라는 뜻으로 잔여지 수용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부분도 목차가 너무 기니까 이것도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따로 취지 따로 법적 성질 따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사실 이거 요건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법적 성질까지 다 쓰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너무 또 오버로 써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양이 조절을 우리가 할 때는 또 조절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써주고 넘어갔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이해했습니다. 약간 들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립 요건에는 이제 동일현 74조. 동일현. 네. 제가 아까 말한 그거는 이제 대농 시행령 규정은 39조의 판단 기준, 맞아요. 판단 기준이고, 맞습니다. 성립 요건은 동일현으로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일 것,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될 것, 잔여지를 좋네. 종 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현저히 곤란할 것, 그걸 요건으로 하고, 이 요건이 충족되면은 이제 판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판단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농 교, 교종으로 해서 대농교종 이 이제 대지로서 면적이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아니면 농지로서 농기계 진입 또는 회전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고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상기와 유사할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토지보상법 74조의 시행령, 근데 이 시행령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게 토지보상법 74조에 있는 시행령 39조인 건가요? 아니죠. 토지보상법 법 시행령 시행령 제39조. 아, 이해했습니다. 잔여지 판단 시 고려 사항은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및 용도 지역, 공익사 편입 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똑같이 시행령 제39조 2항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 재결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이 거부 재결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는 아마 이것도 이 그 토지보상법상 그 쟁송 절차의 한 가지로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재결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니까 토지보상법상에서 재결을 거부했을 때 어떠한 권리 구제 수단이 있는지들을 하나씩 적시하면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실익이 없으니까 그쵸. 그것보다는 이제 이, 85조 2항인 이 신청. 보증소. 보증소를 통해서 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좀 써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일부러 썼거든요. 네. 판례도 좀 넣고 사실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정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쉽게 말해서 돈을 더 달라 아니면 맞습니다. 그거니까 그 내용을 좀 많이 써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 36조에 있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83조에 있는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 오타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의 신청은 특별법상 이의 신청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 네.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아, 그래서 이렇게 써줬고요. 그래서 행정 쟁송의 형태에 대해서 관련한 판례를 같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완전 수용 관련 판례는 2014도 46669를 써줬고, 그래서 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형성권의 성질을 지님으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건데 행정소송의 형태를 써놓고 그냥 아는 판례만 그냥 딱 쓴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행정소송의 형태니까 소송에는 85조 1항인 취소소송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익이 없다라는 내용을 짧게 써주고 그다음에 이해해서 85조 2에 보상금 증강 청구에 관한 소송이라고 쓰고 의 쓰고 법적 성질 쓰고 그다음에 관련 판례들 몇 가지 넣어서 쓰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그게 다 빠지고 관련 판례 태도니까 행정소송의 형태인데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이 좀 누락이 된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자녀지 수용 청구 관련 판례의 태도도 2008도 8222를 써줬고요. 그래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형성권자 성질을 가짐으로 보상금의 중감에 관한 소송에 이게 맞나? 보증. 네, 그래서 보상금 분담에 관한 소송으로 해당하여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대한 검토를 보면은 행정소송의 형태
써줬고 판례의 태도 및 완전 수용과 잔여지 선고권이 형성권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안 해결에 가서 완전 수용 청구권과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공권이자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 각하 재결과 거부 재결 처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83조 특별법상 이의 신청과 판례에 따라 동법 제85조 2항에 해당하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타당하다고 써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그 박사님께서 배포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여기 아마 이제 그 또 별도의 목차가 있을 거예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아, 맞습니다. 대해서. 근데 이제 써주는데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공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에도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은 이제 안 안 된다.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민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안 해결해서 그거까지 언급을 해주시면 더 좀 아, 좋지 않았을까.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 아, 끝 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쓴 미숙한 답안 한번 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3번의 답안도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네, 사실 이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물음이 두 개고 배점이 10점, 10점인데 거의 사실 약술 문제형이거든요. 그냥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아는 거 이제 써보라는 내용이어가지고 이제 사업 인정이 실효되는 경우, 공익사업이 폐지 변경되는 경우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써봐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공용 사용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우리가 그 사조 협재 취득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안 거치고 약식적인 절차로 뭐 일부만 하는 그 굉장히 그건 되게 긴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시 토지 사용이랑 뭐 38조에 있고 그다음에 39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39조 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시오.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목차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의 및 취지 써주시고 사업 인정 실효되는 경우 토지보상법 23조에 있는 내용들 써주시면 되고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이게 토지보상법 9조 5항에서 7항까지 있는 내용들 사실 이거는 좀 이제 중복이 돼요. 여기 그 사업인정 시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익사업이 폐지 변경되는 경우도 손실보상은 이제 이렇게 토지보상법 9조 5항에서 7항에 있는 내용을 준용해서 보상을 한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업이 그렇게 잘 안 된 거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을 쓰고 뭐 협의가 잘 안 되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뭐 손실 보상금만이 재결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고 공익 사업이 폐지 변경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뭐 똑같습니다. 토지보상법 24조에 있는 내용이고 의미 취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속적 공익 실현 담보의 취지가 있다. 뭐 이제 취지 가볍게 언급해 주시고 손실보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으니까 네,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천재지변시의 토지 사용인데 이거는 여기 이제 써 있는 대로 정말 천재지변 혹은 이제 그 밖에 사변 아주 굉장히 긴급한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할 때 이제 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바로 즉시 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다거나 지진 아니면 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뭐 아주 큰 뭐 허리케인 막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 즉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이 천재지변시 토지 사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도 이제 그런 내용이고 당연히 공공의 안전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토지를 그냥 수용하는 거니까 사용 기간은 6개월 짧게. 이내로 네 해야 한다. 이 내용이고 그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이것도 좀 비슷한데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은 뒤에서 좀 언급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재결 절차를 다 거치는데 그 절차를 다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빨리
빨리 이제 쓰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그래서 특이한 것이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아, 시행자의 담보를. 네, 사업 시행자가 이제 담보 제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재결 신청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 절차는 다 거치는 그쵸. 거니까.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결을 기다려서는 그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고, 사용 기간도 이거 6개월, 2개월. 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은 둘 다 원래 있는 보통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고, 네, 여유가 없어서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요건 및 사용 기간도 비슷하게 나가는. 네, 6개월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공의 사용의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사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재결 신청. 그렇죠. 천재지변은 이제 뭐 시군구청장 허가나 통지 받은 다음에 하지만 시급한 토지 사용은 재별 신청까지 다 거친 다음에 해야 되고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의 허가를 거쳐서 이제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보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거 제가 보상 방법이라고 썼긴 했는데 규정이 그 이게 이제 천재지변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토지보상법 제9조의 5항 내지 7항을 준용을 하는데 시급한 토지 사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아예 법 규정이 있어요. 법 조문에 41조에 이렇게 해라라고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이런 그쵸. 경우에. 근데 그 담보의 일부나 전부를 아, 취득할 수 있다.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41조에 준용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사실 요 다음에는 이제 뭐 사안의 해결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서 쓰면 되는데 일단 제가 그냥 좀 마음이 급해서 바로 그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박사님에게 질문을 안 하고 잘 끝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고 이제 다음 연기 5주차 문제는 좀 더 외우고 내용을 이해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끼리 자화자찬을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그 오늘 처음 그 본영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그런 답안을 이제 띄워놓고서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처음에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하신 것 같고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좀 실력이 쌓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